기후변화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미국만 보더라도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90조 원의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서부 산불로 12조 원의 피해가 또 가뭄으로 1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1차적 피해 이외에도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요. 식량 생산이 줄어드는 등 연쇄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5월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경제적 피해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짚어보고자 합니다.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크다. 이런 보고서는 지금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죠. 맥켄지는 이제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하면서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천재지변 등이 산업의 공급망에 교란을 일으키면서 이로 인해서 국가 경제 GDP의 상당 부분이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죠. 맥켄지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피해가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클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이들은 총 105개 국가를 조사 대상으로 했는데 2030년까지 조사 대상 모든 국가가 다 기후변화로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았고요. 따라서 기업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리스크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물자의 공급망을 재배치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 계획에도 환경적인 리스크 요인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기후변화 외에도 환경 파괴라는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크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세계자연기금 보고서에서는 지구 생태계 파괴로 매년 세계 총생산 중에서 최소 570조 원, 2050년까지는 총 약 1경 1,71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보고서는 환경 피해 비용을 경제학 모델을 활용해서 분석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작년 3월에 뉴욕대학교 정책연구소에서 전 세계 경제학자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성을 묻는 연구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당시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종합해 보면 오는 2025년까지 기후변화로 인한 매년 손실액은 2천조 원에 이를 것이며 만약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갈 경우 경제적 피해는 2075년에 3경 6천조 원이 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 수치는 전 세계 GDP의 5%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당시 응답자의 76%는 기후변화가 매년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면서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특히 저개발국이라든가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노력 안 하면 2075년경에 이르러서는 매년 이게 사실 처음 들어보는 숫자인데 3경이라는 숫자, 3경 6천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기후변화 경제 전망을 발표한 딜로이트는 이게 어떻게 예상을 좀 하던가요? 일단 이제 탄소 중립을 갖다가 이제 줄이지 않고 현재대로 배출하는 경우로 봤습니다. 예.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2070년까지 세계 경제 피해는 21경 4천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이 피해액은 현재 전 세계 경제적 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약속했던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이룬다면 2070년까지 경제적 피해가 아닌 총 5경 1,80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탄소 중립을 이루면 세계 경제는 상당한 배당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만약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3도가 오른다면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경제 성장이 저해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렇게 경제 성장이 저해되고 피해가 늘어나게 되면 모든 나라들이 혁신에 투자하기보다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예산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 성장의 기회는 줄어들게 되고 세계 인구의 많은 사람들이 매우 열악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참고로 탄소 중립으로 가지 못할 경우 2070년경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3도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궁금한 게 이번 보고서에서는 어느 지역이 구체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까? 일단 이 보고서에서는 이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노력이 이제 미흡한 현재처럼 만일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죠. 동남아시아, 호주와 태평양 제도 지역의 경제 피해액이
2070년까지 12경원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이 지역의 국내 총생산은 피해를 보지 않을 때 견줘서 2경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았는데요. 이 규모는 현재 중국 경제 규모와 비슷합니다. 유럽은 같은 기간 동안에 1경 2천조 원의 경제적 손실, 또 1억 1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요. 미국은 1경 7천조 원의 경제적 피해와 함께 국내 총생산도 2천조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클레어 이브라임은 모든 나라들이 화석연료를 퇴출을 하고 지구온난화를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묶게 된다면 30년 안에 산업혁명과 맞먹는 수준의 엄청난 경제 부양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저탄소 경제로 바뀔 경우 일부 일자리와 산업은 사라지겠지만 더 생산적이고 경제력 있는 곳으로 바뀌면서 급여가 더 높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면서 하루빨리 온 지구가 좀 힘을 합쳐서 탄소 중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